네, 오늘은 6단원 국제사회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1단원입니다. 자, 국제사회에 대한 파트인데 국제사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의미와 형성을 보시면 세계 여기 여러 나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이제 사회에서 구성하는 이제 대표적인 학문인데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보고 국제사회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어떤 한 나라 혼자 전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 관계를 보고 국제사회라고 부릅니다. 자, 형성은 주권을 지닌 국가들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형성합니다. 국가와 국가가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국제사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이 국가와 국가끼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나라의 주인된 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권이 있는 국가만이 뭐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 뭐가 될 수 있다?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국제사회의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나온 파트죠. 국제사회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자국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교류할 때도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고 우선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 된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어제의 동맹국가가 내일에는 적대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이었던 나라와 관계를 끊기도 하고 오랫동안 적대적이었던 나라와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 고대 국가 시절을 보면 그랬잖아요. 삼국시대든 또 고려시대든 주변 국가의 관계가 중요했었죠. 두 번째, 힘의 논리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말 다 들어봤을 거야. 약육강식이라고. 좀 안타깝지만 힘이 강한 나라에 말이 잘 먹히죠. 그래서 원칙은 어때요? 원칙은 평등한 주권 국가를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다 평등하다라고 원칙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는 국력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대국 약속 이런 차이가 있잖아. 미국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원칙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 더욱더 국제사회의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은 영향력이 뭐하다? 크지만 약한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가 돼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는 UN 총회에서 상임이사국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에게 강대국의 예시를 볼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밑에 적혀 있지만 무슨 권을 가진다? 거부권을 가진다 돼 있어요. 이 5개의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도 거부를 안 해야지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 유엔에서 만든 어떤 제재나 아니면 법에 대해서 이 5개의 나라가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개의 나라라도 거부를 하게 되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힘의 논리가 실제로는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중앙정부의 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에서 존재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UN 같은 국제회의에서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갈등이나 분쟁 상황을 조정해줘야 되는 어떤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부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국제법, 국제기구, 세계 여론 등으로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법은 어쨌든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 개별 국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할 수 없다 돼 있죠. 이 국제법은 만들긴 만드는데 그 당사자 국가가 안 지켜도 뭐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기구는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UN 같은 단체가 있죠. 그 다음에 세계 여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선제 공격.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국제 뉴스가 퍼지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런 여론을 러시아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여론 가지고 이제
이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좀 안타까운 단점이 있고요. 자, 네 번째는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요즘은 국제협력이 엄청 강화되고 있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자유무역 때문에 더욱더 그러고 있어요.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때문에 한 나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 교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특성을 봤을 때는 첫 번째 국내 산업을 보호할래요 라고 되어 있죠. 보호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의 보호 등을 내세워 선진국의 감축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자국의 이익을 보여주는 단편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함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면서 2015년에 맺은 파리 기후 협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국제사회에서의 특성 4가지가 존재합니다. 자국의 이익 우선, 힘의 논리 적용,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장 보실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주체들의 활동입니다. 이 주체들의 종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아까 국가였죠. 그래서 국가가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법에 따라 지위를 가지고 외교활동,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독자적 지위를 가지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존재해야 되고 그 주권이 있는 나라들끼리 하는 외교 활동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종류는 두 번째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는 두 번째가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 국제기구는 정부가 주도로 하는 국제기구가 있고요. 아니면 민간단체가 주도로 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국제기구는 첫 번째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는데 공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국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의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제일 처음은 국제연합 UN입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죠. UN은 전 세계에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UN 평화유지군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 친구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창설 목적도 그렇죠. 다음 두 번째는 유럽연합입니다. 자, 유럽연합은 유럽의 경제 공동체부터 출발해서 유럽을 하나의 국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럽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EU라고 부르고요. 다음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서 OECD라고 부르는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진국의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세하게 오른쪽으로 보면 조금 더 자료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자료 1번에 보시면 국제연합 UN에 속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UN이면 정부 간 뭐였죠? 정부 간 국제기구였습니다. 요 국제기구 안에, UN 안에도 여러 가지의 UN 작은 기구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유니세프라고 해서 앞에 UN이라고 적혀 있죠. 유니세프라고 있는데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HCR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난민 해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라고 해서 전 세계의 교육과 문화, 특히 문화재에 대한 보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 단체가 유네스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UN이라고 다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국제연합 소속의 기구가 되겠고 국제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비정부 기구는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자, 이거 중요하죠. 개인과 민간단체가 회원입니다. 아까 전에 그 유엔은 정부가 이제 그 단체의 회원국이었고, 여기는 민간단체가 회원이에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뭐 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국제 적십자사, 그 다음에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온조에 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십자는 빨간색으로 십자가잖아. 이런 친구들은 구호, 보건, 안전, 혈액 기증 등 그런 의료 봉사 활동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린피스는 환경이겠죠. 자연 보호 운동, 핵실험 반대. 안 그러면 뭐 유해 물질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런 역할이 되겠죠.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이 없대. 그러면 이 의사단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국경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 필요한 곳에 해주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연재해나 전쟁 지역 등에 대해서 긴급 구호, 국경 없는 의사회, 이렇게 세 가지가 국제기구 중에서도 비정부기구라고 부릅니다. 이 비정부기구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NGO라고 불러요. NGO.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정부 기구도 국제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보기 전에 요즘에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개인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비정부 기구 NGO의 역할이 점점 뭐 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어떤 회사가 이런 그린피스에서 무슨 뭐 이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회사에서도 좀 난감하겠죠. 뭘 하기에. 맞죠? 자, 그 다음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다국적 기업은 우리 교재에서도 배웠을 텐데 국경을 넘나드는 여러 개의 본사와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판매 지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 다국적 기업도 큰 영향력을 주고 있죠. 세계화에 따른 규모가 점점 되고 있고 확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2024년의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잖아요. 맞죠? 미중 무역.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지금 서로의 그 지도자들이, 미국 지도자, 중국 지도자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중국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국적 기업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강력한 경제력 앞세워서 개별 국가의 정치와 문화에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우리 회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공장 다 빼버릴 거야. 뭐 이렇게도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인데 기타 행위의 주체입니다. 영향력이 강한 개인, 그 다음에 소수 민족들, 영향력이 강한 개인들, 그 연예인이나 이런 공인들이 SNS에 뭐 이렇게 글 적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도 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중국 속에 속한 소수민족, 또 여러 가지 소수민족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자, 종교 지도자나 국제연합의 뭐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뭐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유명한 뭐 미국의 뭐 전 대통령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전 대통령들이 바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뭐 미국의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청취를 하겠죠. 다음 소수민족은 다민족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언어 등이 다른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워낙 많잖아요. 중국의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서 중국에 소속된 역사가 아닌 자기들 소수민족의 역사를 지키겠다고 이런 시위를 하거나 해서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페이지까지 봤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어떤 또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면, 자, 에볼라 퇴치에 앞장선 국경 없는 의사회죠. 이 에볼라는 엄청난 전염병이에요. 에볼라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이 의료 봉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어떤 거다? 국제 기구 중에 무슨 기구? 비정부 기구의 활동이다라고 해서 고르면 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자, 씨앗 시장을 점유한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국적 기업들은 또 다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요즘에 대규모 회사들이었죠. 세계는 치열한 씨앗 전쟁을 벌이고 있다. 씨앗 전쟁, 이 시장 규모는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해서 2016년 기준으로 약 55조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이 씨앗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다국적 기업의 사용료를 내는 청양고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들도 이 회사들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도 이렇게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1단원의 국제사회에 어떤 정의와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어떤 행위의 주체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뒤에 문제 풀어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